안녕하세요, 찬집사입니다. 지난번 전기 및 에어컨 배선 공사와 단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내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공사가 일정보다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장 공사에 사용하는 석고보드는 독일 크나우프사의 석고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천연 석고로 만들어져서 라돈이 방출되지 않고 가벼운 무게로 작업자의 작업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고보드보다 살짝 두껍고 내구성도 더 강합니다. 또 외벽과 만나는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열을 우레탄 폼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내부 벽면에는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벽면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은 몰딩을 사용하지 않고 액자 레일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액자나 시계를 걸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한다거나 피스를 박을 경우에는 벽면이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자 레일이 있으면 와이어 액자고리를 이용해서 쉽게 액자나 시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석고보드 앙카를 이용해 튼튼하게 피스를 고정시킬 수도 있지만요, 액자 위치를 옮기게 되면 또 그 부분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 레일로 마감을 하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하단 마감은 2층은 걸레바지를 이용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걸레바지 높이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6에서 7cm 정도인데 저는 약 4cm 정도로 좀 더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 걸레바지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했고요. 1층은 좀 더 깔끔해 보이도록 마이너스 몰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벽면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떨어지는 형식으로 걸레바지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할 경우 걸레바지 방식보다는 시공 방식이 까다로워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장 소장님이 중요한 배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하네요. 작업자분들이 정말 조심할 것 같네요.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될 공간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창틀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페인트도 무광이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나 청소 등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유광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100%의 광을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짝거리는 느낌이 싫어서요, 20% 정도의 광이 나는 화이트 페인트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각의 공간에 문도 다 달아 주었습니다. 1층 방문과 화장실 문은 문틀과 문선 몰딩이 보이지 않는 히든도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벽면과 일체감이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은 다용도실 포켓도어인데요. 다용도실은 세탁기나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이 벽 라인까지 완전히 들어가게 제작을 했습니다. 짐을 넣을 때 수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 문을 닫을 때 조금 불편함은 있고요. 2층 화장실도 똑같은 포켓도어인데요. 화장실에는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 편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문이 다용도실처럼 벽체까지 완전하게 들어가진 않고 손잡이 위치는 남기고 들어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하드웨어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세게 닫아도 댐퍼가 있어서 부드럽게 닫힙니다. 문 닫을 때 쾅쾅 소리 날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계단이나 아트월 부분 등 아직 남아있는 내장 공사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이번 공정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공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찬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